약간 지금 제가 관심 가는 종목 따진다라고 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도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쪽도 이런 시점이면은 딱 저희가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거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같습니다. 이 회사가 CB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럼 주가는 다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나갈 겁니다. 범핑, 그러니까 납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다 라는 쪽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엔비디아가 브라보, 니 거 쓸게,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갖은 우리 기술들 뽐내면서 엔비디아 나 어때? 이거 좀 봐줄래? 나 좋지? 이쁘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칩이 있고 거기 이제 웨이퍼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유전체라고 있습니다. 좋은 거. 네, 여기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또 금속, 구리죠. 여기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전기도 이동시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딱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라고 보게 되면, 요게 구리도 있고 유전체가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딱 붙어서 이게 두 개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고 그냥 평평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요 금속 사이가 좀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본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본딩하고 딱 붙입니다. 붙여놓고 그걸 하나로 어닐링, 다 아시죠? 요즘 어닐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압 수소로 하는 어닐링 업체가 뭐죠? HPSP. 그러다 보니까 요즘 HPSP가 그렇게 뜨는 이런 쪽까지도 우리 하겠구나 라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칩과 그리고 또 웨이퍼가 딱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쌓아놓는 게 중간중간에 없는 간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서 HBM과 그리고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렇게 공법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지금 보면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은 무엇일지 한번 쫙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AVP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어드밴스드까지 해서 패키징. 참 한글말 이렇게 쭉 쓰기 좋을 텐데 그냥 그거 다 언제 써? 그냥 AVP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패키징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체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AI 기술에 대해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일단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오픈 AI에서 챗GPT에 대해서 작년입니다. 2022년 11월입니다. 첫 나왔고, 그때 시장의 반응은 저거 뭐야? 먹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하는 역할에 챗 GPT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래. 그러면 이거 앞으로 커지나 마나 다 긴가민가 했을 때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선도적인 쪽으로 AI 쪽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거 테마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5월 달쯤 됐었죠. 우리 다음 분기 때 매출이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매출이 50% 뛸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알고 있던 테마가 아니었구나, 이게 트렌드구나, 이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면 정확하게는 한 5월달, 즉 5, 6월달, 그래서 상반기 말쯤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은 약 한 4개월, 5개월간은 관련주 뭐냐 열심히 그때 막 찾고 여러 가지 스터디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시장은 처음에는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고, 또 반등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고, 지금 딱 요 시기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넘어오는 이 상태. 즉 한 번씩 이런 출렁임들이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HBM 관련된 거 크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AI와 함께 큰 빅픽처를 그려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는 왔다 갔다밖에 못하냐면, 지금 뭔가 확신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사고를 친 게 한미반도체죠. 한반. 네, 이거는 어차피 실적 흐름들은 이번에 반도체 업황들 안 좋은데, 반도체 업황 부진한데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좋을 거라는 걸 미리 땡겨서 반응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쪽에서 시장의 흐름들은 3분기 실적 나오니까 오히려 잠깐만 이거 좀 속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출렁임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업황 안 좋은데 지금 반영된 실적 가지고 움직일 건 아니지 않느냐.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 내년에 나올 실적 부분들 땡겨와서 그렇다라고 애써 설명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하는 변화가 나왔죠.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냥 업황 안 좋아서 넘어가 잊을게. 단 내년에는 의미 있는 실적 보여줘야 돼.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가 2차 전지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를 했었죠. 한미반도체도 지금 나온 실적과 주가 시총을 보게 되면 거의 PER로,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실적으로 PER로는 거의 뭐 80배, 70배 이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고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성장주나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대한 성장이 계속 이제 앞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바라볼 때 이 고퍼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여준 실적은 이만큼인데 주가는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내년 가게 되면 실적이 이만큼 커질 거야. 그럼 주가가 그대로 있게 되면 PR은 성장한 거에 대비해서 주가는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약간 30배 정도까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높은 고퍼 종목이 저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변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성장주의 조건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플레이가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 봐야 될 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내년 실적. 요게 돼야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보니까 그동안 수주받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실적 흐름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최소 한 1분기부터는 찍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찍히면서 다들 HBM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장비 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일본 회사도 많고 대만 회사도 많고 하지만 한국 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을 찾아서 발주를 한다, 수주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은 먼저 선반영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 변동성이 무지 크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실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업황은 지금 부진한 거 인정. 하지만 내년에 좋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 밸류가 높아. 이거를 지금도 인정. 내년 가게에서 진짜 실적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구나. 더 좋아질걸?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어떤 기초적인 레벨업.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체크해야 될 게 아마 지금 관련돼서 주가와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거는 이 밸류체인입니다. 밸류체인들 한번 눈여겨보시게 되면 진짜 그래도 아쉽지만 제가 반도체 쪽 공부하다가 조금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서운한 거는 너무 그들이 자기네 기술과 함께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황해 법칙이라고 아시죠? 이런 것처럼 기술 개발을 계속 또 해오다 보니까 너무 밸류체인, 즉 자기와 같이 성장할 만한 중소형 업체들을 키우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한쪽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약간 협업 관계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큰 시장이니까 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약간 디자인 하우스나 IP 설계하는 업체들까지 잘 키워놨었으면은 같이 동반 성장으로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TSMC의 강점이 이거지 않습니까? 대만의 중소형 업체들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왔다. 요게 지금 아쉬운 거죠. 근데 요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렇게 해왔었으면 저희 업체들의 기술력도 좀 알아봐주고 같이 동반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게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찾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쪽과 같이 보게 되면 전공정의 어닐링 그래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장비들이 필요한데 가장 독점적인 장비 쪽은 램리서치가 역시나 최고입니다. 근데 그거는 됐고 그러면 램리서치 가서 사? 그거는 일단 다른 문제고 국내 쪽에서는 HPSP 당연히 주가 많이 올랐죠.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어닐링 장비를 한다라는 쪽 게다가 또 이오테크닉스 DIT가 또 어닐링 장비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특화된 쪽이죠. 근데 레이저 어닐링 쪽 본딩 쪽에서는 지금 얘기로는 조금 기술력이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세부화된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쪽에서 약간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이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오테크닉스의 장점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게 HPS를 따라가느냐 따라갈 만한 모멘텀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또 LAB 쪽에 영향을 끼치는 쪽은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역시나 아마 본딩 쪽의 강자의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흐름들과 함께는 잘 봐야 된다. 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또 DIT, 요즘에 최근에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어닐링 장비 쪽의 분위기죠. 이런 것들 정공정 쪽에 들어가고 있고, 후공정 쪽에서는 관련된 쪽에 뭐 리플라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5분 역할 하는 쪽 많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대부분 강한 종목들은 일본, 미국, 거기다가 네덜란드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런 쪽에 있는데 그나마 본딩 장비 하게 되면 한미반도체 있겠죠. TC 본딩 장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을 것 같고, STI, SK하이닉스양 리플라우 장비 납품 이런 거 들어가고 있고, PSK 홀딩스. 그래서 이런 쪽이 있는데 실적과 동향들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후공정 쪽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아니면은 생각보다 조금 장비의 발주가 좀 느리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갔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HBM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과 함께 다 같이 수혜는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소재 쪽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절연 필름 쪽에 납품하는 회사, 그리고 또 MUF, 언더필이라는 액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하는 회사. 아쉽지만 다 일본입니다. 근데 이게 좀 커진다. 일본에서 언제까지나 들어오겠습니까? 이것도 또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국산화에 성공하는 업체, 이건 또 아마 밸류가 더 업이 될 수 있겠죠. 그 밖에 오셋, 그러니까 즉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쪽이 영향을 받는데, HBM 쪽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뭐 칩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메모리 칩 패키징, MCP 같은 경우도 올해 다 메모리 반도체 모듈 같은 경우는 다 약간 다른 오셋 쪽으로 넘기고 우리가 직접 HBM 챙길 거야. 이 패키징을 챙길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따야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계약들을 따서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 한숨 돌렸으니까 보자. 그동안에 지금 삼성전자는 천안 쪽에 패키징 쪽을 집중 투자하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쪽 우리 돈 되는 거니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AMD 거 잡고 있습니다. 근데 AMD 잡고 그 밖에 나머지 블라블라블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가장 큰 고객을 물량 많을 텐데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턴키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유리한 게 그거거든요. 아니 그냥 GPU 주세요. 저한테 주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가서 우리 GPU도 우리한테 의뢰하세요. 파운드리에서 딱 만들게 되면 GPU 만들고, 거기서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HBM 가지고 만들어서 패키징까지 딱 해서 그냥 전화만 주세요. 치킨 30분 만에 튀겨서 보내드리듯이 딱 만든 거 금방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걱정 안 하고, 무슨 TSMC가 저 잠깐만요, SK하이닉스에서 아직 메모리 도착 안 됐는데요, 기다려야 되고, 소재 아직 좀 제대로 안 됐는데요,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싫죠.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의 입맛에 맞게 딱 대응할 거는 참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삼성이 잘해야 됩니다. 삼성이 잘해야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수혜가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종목으로는,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약간 지금 제가 관심 가는 종목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TFE, PSK홀딩스, DIT, 오로스테크놀로지, 기가비스 정도. 근데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 지금 TFE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정도 부분까지 조정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TFE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즉 아마 이쪽도 가장 중요한 게 ISC랑 TFE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SC와 TFE는 약간 이제 ISC는 SK하이닉스양, TFE는 삼성전자양 쪽으로 바라보면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일을 해주면은 이것도 많이 클 텐데 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제 소켓 관련된 파츠, 이거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쪽에 강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를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PSK 홀딩스입니다. 이쪽도 지금 현재는 또 주가가 많이 밀려왔죠. 그래서 이런 시점이면은 딱 저희가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리플라우, 디스컴, 이런 디스컴은 찌꺼기 제거하는 장비, 그래서 약간 청소하는 거죠. 이런 쪽의 흐름들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려와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없을 때 한번 좀 대응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종목 쪽에서 DIT, 아까 말씀드렸던 어닐링 장비 쪽에서 DIT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DIT 주가도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강하긴 합니다. 워낙 우리 직접적으로 수주받은 거 있고 들어갈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특히 이 안쪽에서 지지받고 돌아가는지의 모습들을 좀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도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레벨업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최근 들어서 좀 특이한 종목이긴 하지만 오버레이 계측 장비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모로스 테크놀로지를 하나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약간 기판이 좀 뒤틀렸거나 아니면 약간 수평 수직이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쓰였다가 메모리 쪽으로 확장되면서 이번에 HBM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 수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에 우리 장비가 들어갔다 확인되게 되면 실적에 레벨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한번 보시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흐름들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데, 이 종목의 안타까운 현실은 일단 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판, 어드밴스 패키징 같은 기판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AOI와 AOR이라고 하는, 즉 자동 광학 검사기입니다. 빛을 통해서 쭉 불량한 거 있나 없나 검사를 딱 해보고 불량한 거 있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동 수리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불량률, 수율을 잡는데 가장 좋은 장비죠. 이런 패키징 시대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거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단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는 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정체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 회사가 CB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CB 물량이 생각보다 좀 돼 있고요. 근데 이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금방 물량 투자한, 예전에 VC나 투자한 회사들이 물량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이거는 이제 물량이 차라리 블록들이 돌건 아니면 변화가 들어서 소화가 되는 이런 관점이 돼야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나오기가 시작을 하겠죠.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쪽에 흐름들에 안심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주가는 다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나갈 겁니다. 지금 상장한 지가 올해 5월 달에 하다 보니까 지금 물량, 지금 거의 6개월짜리 가장 큰 보유예수 물량은 끝났습니다. 2, 4, 6. 10월 달에 끝났고, 거의 끝나다 보니까 11월 달에 한 번은 쭉 움직였는데, 근데 또 12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소화하는 과정. 그러면 지금 약간 진 가격대 같아요. 여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68,000원대 부분에서 거의 자리 잡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는 월봉의 패턴이 나오든가, 다음 달 그냥 쫙 올라오든가, 이런 쪽의 기대감. 제2의 HPSP? 네. 그렇습니다. HPSP가 이렇게 갔는데, 이런 거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보면서. 근데, 덩치는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벌써 시작부터, 들어올 때부터 약간 이제 거의 조 단위에 맞먹는 시총을 가지고 나 중요한 장비야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했지만, 근데 지금 그쪽에 또 다른 기가비스는 지금 현재 시총이 8,900억 좀 됩니다. 덩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흐름들이 확인됐고, 초기에 나왔던 매물화 다 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겠죠. 괜찮으면 다음 레벨로 가는데, 아니면 조금 매물 부담 때문에 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 쪽에서 바로 당장은 못 올라갈 겁니다. 이런 흐름들 맞고 확인되고 모아가는 과정들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쪽 섹터는 할 일이 많아질 걸로 봅니다. 할 일이 많아지고 어떤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부각된 만큼 주가는 약간 좀 식상에 다 알고 있어, HBM 지겨워 라고 보지만, 막상 이제 실적이 찍히는 내년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자 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STO 얘기할 때는 조금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당장 부각받는 섹터, 근데 이거는 지금 조정을 쭉 받다 보니까 HBM과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징 섹터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간이다 보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하지만 시장의 소외를 이용해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 섹터 분석 학교는 타이밍도 같이 고려를 좀 합니다. 이거 언젠간 좀 털고 싶은데 이때가 아닌 것 같아.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업로딩 됐을 때 관심 있는데 떡 사셨다가 물리실까봐 타이밍도 봐가면서, 지금 털어야 될 섹터가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서 보따리를 조금씩 하나씩 빼가면서 시장에 좀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섹터 분석 학교에 거기서
또 이야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